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무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긋지긋한 삶의 동반자 무좀, 한번 걸리면 평생을 따라오기도 하는 무좀.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무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것을 예방하는 습관을 배우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피부과에 속하는 무좀이라는 질환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비뇨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하는 우리 남성의 생식기, 이 생식기라는 것은 양쪽 다리 사이에 있는 사타구니에 있죠. 사타구니는 두 다리 사이에 있어서 땀이 잘 차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균은 자주 생식기 주변을 침범하죠. 이렇게 사타구니에 붙어 있는 무좀, 테두리가 빨갛고 원형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무좀성 피부염을 저희는 완선이라고 부릅니다. 비뇨의학과 의사는 완선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타구니 완선만 치료하면 이것이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사타구니로 쳐들어오는 그 진균의 근거지인 발 또는 발톱의 무좀을 완전히 박멸해야만 완선이 재발하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꾸준하게 계속 완선을 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무좀을 잘 치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식 중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번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무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좀은 어떤 질환인가요? 무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 아니면 발가락 사이에 있는 수포, 아니면 발냄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좀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아주 끈질긴 생명력, 아무리 치료해도 재발하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이 떠오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대부분 좀 낫는 듯 하다가 금방 다시 재발하죠. 무좀에 대한 해결책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무좀을 몰아낸다는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 딱히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바르면 일주일 지속된다는 연고, 한 번만 봐도 무좀을 완치할 수 있다는 그런 먹는 약, 발톱에 바르기만 하면 싹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매니큐어, 이런 약품들이 수도 없이 판매되고 광고되고 있음에도 무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죠. 심지어 발톱을 관리하는 곳에서 고가의 돈을 들여서 노랗게 침투한 발톱 무좀을 모두 물리적으로 갈아서 없애버렸음에도 몇 달이 지나면 그 발톱 무좀이 재발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좀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좀이 애초에 생기지 않으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무좀이 계속 재발하는 이유는 무좀이 생길 만한 조건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좀에 걸릴 만한 생활을 하니까 무좀이 생기는 것이고, 약을 써도 그 습관이 유지된다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무좀 치료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유독 발가락 사이가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사이에 습기가 잘 차고 통풍이 되기가 어렵죠. 발가락 모양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무좀을 달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발무좀이 발톱 무좀으로 진행해버리면 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발톱은 무척 단단해서요, 발톱을 통과해서 무좀 치료제를 내부로 침투시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좀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자꾸 재발합니다. 게다가 그것을 통과해서 약물을 전달하더라도 무좀이 잘 생기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금방 다시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좀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은 치료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좀에 잘 걸리지 않는 습관을 알아보려면 우선 무좀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좀이라는 녀석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진균이라고 부르는 미생물이죠. 미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박테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세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피곤할 때 입술 주변에 수포를 만들거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미생물도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습기 찬 방이나 아니면 오래된 방에 발생하는 곰팡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진균이라고 부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우리는 미생물 3대장들을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은 모두 우리 몸에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균이 감염되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바로 항생제를 사용하죠.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진균이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요? 항진균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항진균제를 사용하면 우리 몸에서 세균을 몰아내듯 쉽게 이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을 텐데 발무좀만은 왜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무좀을 불러들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 습관들 때문이죠.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좀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목욕탕 매트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씻는 실내화부터 모든 곳에 다른 사람이 묻혀놓은 무좀균들이 있을 수 있죠.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으신다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런 곳에서 무좀균은 언제든지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무좀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이제 뜸들이지 않고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좀은 곰팡이 질환이죠. 곰팡이는 어디 많이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팡이는 축축하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뭔가 따뜻한 그런 지하실에 잘 삽니다. 축축하고 어둡고 거기다 따뜻하면 잘 자랍니다. 그렇다면 사람 몸에서 축축하고 어둡고 따뜻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 사이는 땀이 잘 차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무좀은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상황을 정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신발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통풍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무좀이 생기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발이 늘 건조하게 말라있게 만들고 통풍이 잘 되게 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신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발가락 사이마다 양말, 이 천이 끼어 있으니까 발가락의 습기를 잘 받아낼 테니까요. 하지만 발에 땀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것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발가락 양말을 신었다 해도 이걸 너무 오래 신거나 발에 땀이 너무 나는 사람은 일반 양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축한 채로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양말을 자주 갈아 신는 겁니다. 발에 땀이 많은 사람은 양말을 자주 갈아 신음으로써 무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 양말을 아예 한 2개 정도 가방에 더 넣고 출근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신발을 벗고 발을 딱 봤는데 양말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있네? 그럼 그냥 바로 갈아 신는 겁니다. 기분도 좋고 발도 깨끗해집니다. 만약 저녁 시간에 회식을 가거나 약속으로 인해서 바로 집에 못 간다, 그러면 다시 양말 하나 더 갈아 신는 겁니다. 그래서 4-5시간을 간격으로 양말을 갈아 신으면요, 어지간히 발에 땀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발은 늘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에서 나오는 땀을 양말로 다 받아내버리면 무좀은 수분이라는 중요한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양말이 좋을까요? 아니면 발가락 양말이 좋을까요? 사실 발가락 사이가 넓으신 분들은 저절로 이 땀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양말에 흡수되기 때문에 굳이 발가락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가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발가락 양말도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가락 양말을 2개 정도 더 들고 다니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땀은 양말에만 배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신발에도 배입니다. 그렇다면 신발에 배이는 습기는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바로 신발을 자주 말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신발 하나를 자주 매일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밤 사이에 신발이 다 마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당한 가격의 신발을 2개 사서 번갈아서 신는 겁니다. 하루 건너서 하루, 이틀마다 그 신발을 신게 되면 충분히 마를 시간이 확보되겠죠. 그러면 신지 않는 신발은 어디에 둘까요? 자, 신발장에 넣어서 고이 보관하면 될까요? 아니죠. 신발장 속은 햇빛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도 잘 마르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땀이 가득한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 안에 넣어 두시면 무좀균을 배양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 않는 신발은 베란다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잘 조절하셔가지고 햇빛이 그 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놔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양말을 2개 더 들고 가서 4-5시간마다 갈아 신는 것, 그리고 신발을 2개 번갈아 신으면서 신지 않는 걸 베란다에 두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주셔도 무좀이 생길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러신다면 바로 집에서 발가락 통풍을 하면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좁은 분들은 일단 집에 오면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선풍기에 발가락 사이를 말리세요. 드라이기 따뜻한 바람으로 발을 말리면 안 됩니다. 뜨거운 바람에 금방 다시 땀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발을 잘 말렸으면 작은 코튼볼이나 뭉친 휴지 같은 것을 발가락 사이에 끼워오세요. 그렇게 강제로 발가락 통풍을 시키는 겁니다. 집에서 무좀을 앓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더해서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무좀 연고를 발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좁아지는 것은 타고난 발 모양 때문도 있지만 앞에 볼이 좁은 그런 신발을 즐겨 신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하이힐을 신으면서 발가락이 모이는 경우가 많죠. 무좀을 자주 앓는 분이라면 그런 신발은 피하시고요. 앞에 볼이 넓은 신발을 신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무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무좀을 예방하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냄새로 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가끔 무좀과 발냄새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둘은 발생 기전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